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저녁 시간 퇴근 무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퇴근 준비 잘 하시고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또 오늘 하루 편안하게 쉬면서 또 하루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한번 재밌는 이야기들 한번 새로운 소식들을 한번 전달토록 할 테니까 귀를 쫑긋 해가지고 세우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일단은 외국인 애들이 연초에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우량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외국인의 지분율이 늘어난 것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외인들이 사니까 이제 지분율이 늘어나겠죠. 중국의 그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나 지난해 하락폭을 키웠던 그런 종목이 올 들어 가지고 외국인 지분율을 끌어올린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매수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17일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연초 대비 6%가량 올랐습니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승세가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중론. 아무도 몰라. 지금 보니까 폭락한다 하는데 폭락도 안 하고 또 오르고 있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 그래서 신중론을 내는 것 같아. 한국거래소 따르니까 코스피 200 종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작년 말하고 지난 16일 외국인 지분율을 비교해 보니까 한 72% 정도, 한 144곳대요. 올 들어서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외국인들이 이 기간에 3조 2천억 정도 넘게 코스피 주식을 사들였어. 코스피 시장 전체로도 외국인 지분율은 같은 기간 30.78에서 31.56%로 보름 새 0.7% 정도, 0.78% 포인트 늘어난 거죠. 이렇게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율 증가 폭이 이제 두드러지는 거예요. 호텔 신라 보니까 이 기간에 외국인 지분율이 18.38%에서 20.99%로 2.61% 포인트 늘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가장 큰 폭이더라고요. 그 호텔 신라는 중국의 봉쇄 해제에 힘입어 가지고 이제 면세 사업이 이제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이날 보니까 호텔 신라 목표 주가를 98,000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중국의 그 리오프닝 효과가 이제 시내 면세점 실적에 아직 반영되기 전이다. 그래서 공항 면세점도 여행객 증가로 인해서 가파른 그런 성장세를 이제 보일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업종은 그 IT 부품으로 다르지만은 삼성전기도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삼성전기의 그 외국인 지분율이 같은 기간 28%에서 29.83으로 한 1.5% 포인트 증가를 했어요. 삼성전기가. 핵심 수익원이 뭐니까 적층 세라믹 콘덴서죠. MLCC.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중국 시장 업황이 좀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주가는 중국의 스마트폰 그 수요 감소로 MLCC 수익성이 약화되다 보니 지난해 약 34% 하락을 했는데 올해 다시 이제 13% 정도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일단 중국의 강력한 그 방역 정책으로 지난해 크게 부진했던 스마트폰 수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도 이날 삼성전기 목표 주가를 15만 5천 원에서 한 18만 원으로 이제 올립니다. 그 작년에 주가가 부진했던 그 종목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 같아요. 태양광 폴리실리콘 공급사인데 OCI 여기 주가가 작년 고점이 14만 6천 원인데요. 벌써 반토막 수준인 7만 8,1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올 들어서 다시 11% 상승 반등을 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도 한 12.12%에서 한 14.3%로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OCI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 가지고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지금 보니까 IRA, LG 디스플레이도 같은 기간에 외국인 지분율이 17.94에서 19.36으로 한 1.42%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참 흥미로운 기업인데 일단은 주가도 올해 6.8% 상승을 했네요. LG 디스플레이는 액정 표시장치 LCD죠. 이 판매 가격 하락에 따라서 적작 폭이 확대돼 가지고 작년에만 주가가 49%가량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배당락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매도 물량을 투선했던 우리 기관애들 최근에 매수세에 동참하다 보니
지수 상승에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16일까지 코스피에서 약 4,803억 정도 사들입니다. 4,803억 정도 막 사들이는 거예요. 대형 반도체 종목하고 카카오 등 그 인터넷 업종의 기관 투자자 자금이 대거 유입됐어요. 연기금이 이 기간에 가장 많이 사들인 게 그 종목을 보니까 카카오네. 카카오가 1,09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갑자기 연기금이 카카오를 살까? 하이닉스는 한 666억 정도를 많이 담았습니다. 투신애들, 자산운용사 투신애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각각 888억, 766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카카오 553억의 딜을 이으는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역시 삼성전자 483억, 하이닉스 295억, 그리고 카카오 282억 순서로 이제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향후 보면 경기 반등과 금리 인상 종결, 이 종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금이 몰렸다. 자금이 몰렸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자금이 몰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그 상승장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뭔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부진한 작년 4분기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된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부담을 실적 시즌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니까 국내 증시가 싼 구간이 아니다, 싼 구간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 따르니까 올해 이익 기준 MSCI죠. MSCI 한국 지수의 그 주가 수익 비율이 PL이 12.8배예요. 12.8배인데 이는 비교 대상인 MSCI 신흥지수 PER 12.4배를 웃도는 수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신흥국 시장 대비 높은 평가를 받은 구간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초를 제외하면은 찾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늘리기보다는 업종과 그 종목을 교체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밝히는 것 같습니다. 업종과 종목을 교체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지금 보니까 외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외인들이 들어오니까 외인들 따라가자. 외인 따라가자. 개미 따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인들 따라가면서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 외인이 사면 같이 사고 외인이 팔면 같이 팔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개미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박살 나는 거야. 개미털이 당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외인 따라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기관 따라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국민연금 따라가는 분도 있고, 막 다양해요. 자기들 수준에 맞게 자기들 목표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자기 스타일, 자기 취향대로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건 뭐라 할 수가 없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하여튼 초심을 잃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돼야지만이 저도 잘 되는 거니까 항상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 방송 때 봬요.